췌장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네, 단백질, 맞습니다. 지방, 탄수화물 세 가지 3대 영양소를 다 소화시키는 소화액이 나오는 것이고 맞아요. 이것도 사실은 궁금했거든요. 위액이 굉장히 강한 산성인데 네. 이게 위를 지나서 이렇게 장으로 내려가면 이 위액이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췌장에서 나오는 그 강알칼리 성분이 중화를 시켜주고 있었다라는 네, 얘기가 맞습니다. 되고 그리고 또 내분비 기능도 지금 이제 혈당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요 조절하는 기능도 사실은 췌장에서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이 췌장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을 해보면 유추가 가능하죠. 아마 소화가 안 될 것이다. 네. 뭐 혈당이 잘 안 잡힐 것이다. 이런 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일단 배가 너무 아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췌장에 염증이 생기면 췌장이 일단 붓게 되겠죠. 예. 붓게 되면 췌장 주변의 신경을 자극하게 돼가지고 네. 심한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복통. 예, 이 복통은 이제 명치 쪽에 깊게 생기면서 네. 등 쪽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누우면은 통증이 심해지고요. 예. 앞으로 구부리면 통증이 좀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 예. 이분들이 거의 너무너무 아파서 대굴대굴 구르다시피 해서 응급실로 보통 오시는데 네. 자세가 이렇다고 자세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예, 예. 실제로 허리를 펴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와 뒤쪽의 척추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좀 구부리면 예. 조금 눌려지는 게 덜하겠죠. 예, 예. 췌장이 또 붓게 되면은 예. 췌장 내에는 당관이라는 게 길이 있는데요. 네. 이것도 같이 누르게 됩니다. 예. 방관이 좁아지는 거지요. 예, 예. 네. 그렇게 되면 담즙이 당관 정체돼 가지고 예. 다시 간으로 역류되면서 우리 몸에 황달이라는 얼굴이 노랗고 눈이 노란 황달이 예.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 때 간이 나쁘면 황달이 온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췌장이 나빠져도 황달이 올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간에서 담즙이 생기는데 예. 간 기능이 떨어져도 이게 혈류로 역류되어서 황달이 올 수 있지만 네. 이게 십이지형으로 배출이 되지 않아도 예. 황달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이하게 아주 심한 복통 그리고 간이 아닌데 췌장이 나빠져도 황달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외에도 또 어떤 증상들이 생길 수 있나요? 네, 저 췌장의 외분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예. 소화 효소의 분비가 감소하겠죠. 그렇겠죠. 이에 따라 소화가 되지 않고 예. 간혹 지방을 분해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예. 지방변을 또 보게 되고요. 지방이 섞인 변을 보게 되고 네, 그리고 이것들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예. 체중 감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내분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예.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어서 예. 당뇨가 새로 생길 수도 있고요. 예. 기존에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예. 당뇨가 갑자기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 췌장이 분명히 당뇨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췌장이 망가진 분, 당뇨에 걸린 분들은 췌장이 약하다, 혹은 췌장을 못 쓴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췌장의 전체 용적의 95%는 예. 이게 소화와 관계되는 외분비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예. 대충 약 5%에서만 인슐린 분비와 같은 내분비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당뇨병이 생겼다 하더라도 예. 뭐 소화 기능과 같은 외분비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까지 네. 모두 망가졌다고 보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뇨 걸리신 분들도 네. 이미 췌장은 어느 정도는 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네네.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내분비 기능의 영역에서만 보더라도 예. 대부분의 성인의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당뇨 같은 경우에는 네. 인슐린 분비 기능이 모두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예. 일부는 남아 있지만 네. 오히려 이제 우리 몸의 그 인슐린에 대한 네. 이게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떨어져서 그러죠? 네네. 당뇨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당뇨병이 있다 해서 네. 췌장이 모두 망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자, 그러면 비슷한 맥락의 질문입니다. 자,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 뭐 이렇게 좀 외분비도 잘 안 되고 내분비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췌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그럼 평생 앞으로 계속 당뇨약을 드셔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안타깝지만 한 번 망가진 췌장의 베타세포는 네. 대부분은 회복이 되지 않고요. 예.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슐린 분비량은 점점 더 감소하게 됩니다. 예. 따라서 당뇨병 있는 환자들이 당뇨약을 먹지 않게 되면 네.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예. 그 남아있는 췌장의 베타세포들이 예. 더 많은 일을 하고 지치겠네요. 더 많이 지치고 예, 예. 그래서 점점 더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지게 됩니다. 어. 예.
그래서 당뇨약은 안타깝지만 네. 예. 평생 드시는 게 오히려 췌장에 남아있는 췌장의 베타세포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췌장을 다치셨거나 췌장을 수술을 해서 이렇게 도려내셨거나 하신 분들은 네. 당뇨약을 계속 드실 수도 있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건 거죠. 네. 예. 자, 그리고 사소한 질문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당뇨약 오래 먹으면 췌장을 망가뜨린다던데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이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초기에 우리 발명된 이제 당뇨약들이 예.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해서 네.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가지고 조절하는 약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면 지치겠네요, 진짜. 예, 자꾸 이제 췌장을 쥐어짜서 예. 인슐린을 분비시키니까 아. 그래서 이제 당뇨약을 먹으면 췌장이 나빠진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최근에 개발된 약들은 네.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 네. 효과를 좀 증대시키거나 네. 당을 오히려 소변으로 배출시키면서 예. 이렇게 작용하는 약들이 이제 개발됐고요. 예. 실제로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모든 당뇨약이 췌장을 망가뜨린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겠습니다. 예. 예.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술을 먹고 나면 배가 꽤 아프다가 살짝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면 네. 이런 게 반복된다면 이런 분들 만성 췌장염 같은 거 한번 의심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원인 불명으로도 사실은 20-30%에서는 만성췌장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술을 복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 속이 안 좋은데 위내시경을 해보면 또 괜찮다. 예. 그런데 계속 불편하다. 어, 이러면은 혹시 췌장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예. 또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소화불량이 예, 된다든지 예. 식후에 배가 아프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게 술 때문에 급성췌장염, 만성췌장염 네. 이후로 술, 급성췌장염, 만성췌장염, 췌장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만성췌장염이 이게 안 걸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예. 특히나 우리가 음지 위에 복통이 생겨서 네. 급성췌장염이 한 번이라도 생겼던 분들은 예. 사실은 뭐 좀 안타깝지만은 예. 절주가 아니고 예. 금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금주. 네. 줄일 생각하지 말고 아예 끊어라. 예, 술이 본인 몸에 맞지 않는 겁니다. 예. 그 췌장이 그 정도로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이게 반복되면은 결국에 만성췌장염으로 이게 넘어갈 확률이 높고 예. 또 이건 또 나중에 암과 같은 걸 위험 요소가 예.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췌장염이 심하게 왔던 분들은 예. 사실은 뭐 술을 안 먹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잠시 나눴었는데 선생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 술 끊으라는 얘기 안 하는데 췌장 질환은 무조건 술 끊으라 얘기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술 끊는 거를 이제 그렇게 이렇게 막 환자들한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예. 정신 건강도 중요하거든요. 예. 나이가 들고 할 일 없고 이러면은 네. 그래도 한 잔씩 먹으면서 이게 예. 시름을 달래고 해야 되는데 네. 그것조차 끊으라면은 예. 그것도 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술에 의해서 이제 췌장이 감당할 수 있으면 예. 뭐 사실은 잡수셔도 되겠지만 네. 급성췌장염까지 생겼던 분들은 예.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수명이 단축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게 이런 경우에는 저는 뭐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금주를 권합니다. 예. 줄이지도 말고 그냥 끊으셔라. 예, 끊으셔야 됩니다. 당신이 술을 좋아하시는 건 내가 알겠는데 네. 술을 드실 체질이 아니에요. 다른 이런- 부분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췌장이 간이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선생님. 네, 비슷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만성으로 가면 꼭 간 경화가 오는 것처럼 그런 변화가 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음. 딱딱하고 쪼그라들고 예. 간경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쪼그라들면서 굳어지는 병이 예. 간경화죠. 예. 그러면 간처럼 췌장도 많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증상도 안 나타나고 이렇게 그 네. 침묵의 장기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췌장이 한 50% 정도 망가지면서 당뇨가 발생하고요. 예. 한 80% 이상 망가지면 예. 실제로 소화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지금 저희 보시면서 사실 건강 검진 요즘 받으시면 초음파도 다 하고 뭐 CT, MRI까지 찍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췌장에 뭐가 있는데요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 겁니다. 네네. 이게 뭐 물혹이 됐건 아니면 네. 뭐 조그마한 진짜 혹이 됐건 뭐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그러면 내가 의심이 된다고 하면 네. 검사를 어떤 걸 받아봐야 되는지 네. 검사를 받고 이제 앞으로 추적 관찰만 합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검사를 하면 되는 건지 이런 게 네. 궁금해지네요.
보통 뭐 가장 간편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네. 복부 초음파이기는 한데요. 예. 초음파는 이게 음파의 특성상 뭐 물은 잘 통과하는데 공기를 통과를 못 합니다. 예, 공기는 튕겨 나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췌장의 경우에는 예. 이게 공기가 많은 위나 장에 의해 가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음파를 하게 되면 췌장을 자세히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공기를 통과할 수 있는 예. 방사선을 이용한 복부 CT나 CT나 예, 자기장을 이용한 복부 MRI를 촬영해야지 예. 췌장을 자세히 관찰하고 예. 췌장의 나쁜 병들을 예. 잘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아무 증상도 없는데 나는 췌장이 걱정이에요. 자, CT 한번 찍어주세요. 해서 가면 이건 보험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뭐 무조건 그렇게 검사를 막 하기는 그렇고 앞서 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소화 기능이 안 좋거나 속이 불편한데 위내시경에서는 이상이 없다. 예. 근데 이것들이 계속 반복된다. 예.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아닌데 네. 이상하다. 예. 이런 경우에는 위 뒤쪽에 있는 췌장을 한번 볼 필요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이럴 때 CT를 한번 찍어보면 되겠습니다. 예. 예.